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이제 화학하는 입장으로서 저도 유해 화학 물질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는 직업군들, 그러니까 고위험 직업군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좀 아직까지 법에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법 개정 등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만들게 됐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직업군을 말씀드릴 건데요. 또 해당 직업군을 가진 지인이 계시다면 또 관련된 주의사항을 좀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해 환경, 여기서 유해 환경은 유해한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그런 직업군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에서 이한 사건들만 먼저 사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다 들어보셨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종사분들의 10분 중 3분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 요리하다 보면 당연히 수많은 유증기라든지 분해 생성물들이 공기 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건데 이분들은 하루 8시간 정도 그런 걸 계속 들이마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폐 이상 소견 받는 분들이 많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드리면요. 아마 이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됐던 건데요.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했던 그 꽤 많은 종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백혈병 걸린 분들이 많으셨고 또 건강 이상 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1년 만에 이제 공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벤진이라고 하는 독한 화학 물질이었는데요. 이게 참고로 저희 같은 이제 화학 종사자는요, 저런 걸 다룰 때는 항상 후두화해서 합니다. 후두라고 해서 최대한 들이마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하는 건데, 당시 그 사업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계속 들이마시다 보니까, 그 장기간 이제 들이마시다 보니까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예, 그만큼 유해 물질에 계속 노출되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사례도 살펴보면요, 또 가슴 아픈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소방관 분들이 판검사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8년이나 짧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도 유해 화학물질에 또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인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해 물질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상대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제 지정하는 고위험군은 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미용실 종사자분들입니다. 관련된 어떤 무슨 전수조사 결과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은 할 수가 있죠. 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분들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미용실 종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 등록된 게 종사하신 분들이어서 그냥 건강검진 그냥 받으러 가는 거지. 그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뭐 특정 직업을 체크하는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관련 대책도 마련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뭐냐면 바로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미용실 가실 때마다 특유의 그 퀴퀴한 냄새 다 맡아보셨죠? 그게 다 몸에 좋은 게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분들은 보통 8시간씩 계속 노출됩니다. 하루에. 하루 이틀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뭐 폐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건 뭐 기본이거니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만 모아서 많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같은 연령대 다른 직업군에 계신 분과 건강을 비교했을 때 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현재 그 법이 여러분 냉방법이라고 일명 냉방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영업장 있잖아요. 미용실 영업장에 문을 열으면 못 열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요. 그 여름에 아무튼 에어컨 세게 트는데 문 열어놓게 되면 오히려 전기 낭비라고 그래서 그걸 못 열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열어놓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염색 파마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휘발성 유기암물든 말할 것도 없고 뭐 스프레이도 엄청 많이 뿌리잖아요. 스프레이가 뿌려진 것들이 그런 에어졸 형태로 공기에 돌아다니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돼요. 저기 종사자분들은. 그래서 환기가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 여름에 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닌 게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분이 한번 미용실 공기를 조사해 본 거예요. 했더니 실제로 어떤 심한 데는 기준치의 20배 이상,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암물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 20배 이상 찍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루 8시간씩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몸이 건강하다면 그래도 이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시간 노출됐을 때 말입니다. 자, 아무튼 관련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냉방법 관련된 거를 미용실 종사자분에게 적용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종사자분들인데 특히 바로 이거 페인트 관련된 좀 이렇게 인테리어 좀 종사자분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친환경 페인트를 하더라도 그 휘발성 유기암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뭐 해로운 것도 꽤 많고요. 사실은 이걸 많이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여러분 한 번쯤 이거 들어보셨죠? 바로 새집 증후군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 새집이나 뭐 새로 인테리어한데 들어가게 되면 뭐 두통이 생기거나 막 뭐 콧물이 줄줄 흐르거나 또 각종 질환에 생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야 뭐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까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계속 거의 매일 저게 지속적으로 고농도로 들이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만은 따로 전소상 결과는 없습니다. 역시 뭐 아까 말씀드린 어디 관리한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로 그분들만 따로 별도로 건강 어떤 조사 결과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건강 아무래도 이런 유해 물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라는 거는 좀 슬픈 현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요리 종사자분들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급식 종사자분들의 10명 중 3분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반 식당 있죠. 그러니까 이런 초중고등 급식 시설은 그나마 조금 더 개방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식당도 여기저기 가보셨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더 밀폐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고농도의 저런 유증기라든지 분해 생성물들을 계속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그분들만은 따로 별도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역시 개인 사업자시거나 거기에 그냥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따로 건강검진 받더라도 그분들은 따로 별도로 뭐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오히려 일반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분들보다 더 높게 어떤 건강상의 위험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교육청 사건은 이번 일어나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반 식당에서는 아예 그런 뭐 규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게다가 여러분들 제가 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 오일 그 유증기 있잖아요. 오일 미스트 같은 게 공기 좀 막 날아가서 그걸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실제 심장 조직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코로 들이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주로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공기가 나빠도 공기질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환경 미화원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루에 거의 뭐 심하면 8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 아무래도 오존도에도 더 많이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존 농도 아무리 높게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충격적인 최근 결과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미세먼지와 오존이 각각 다 안 좋은데 그걸 동시에 들이마실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합 독성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실제 사망률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츠하이머병 위험 가능성이 2~3배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 근거 자료는 여기 밑에 보신 이 저널에 지금 제가 이게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뭐 최소한 지침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화학 종사자 입장에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화학 종사자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직업군은 사실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분들입니다. 바로 그 요리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중국 요리사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전수조사 결과는 없어요. 역시 당연히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없고
통계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분들이 무슨 교육청 소속도 아니고 환경부 소속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특히 저런 중국 요리가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그 뭐 근거 자료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초미세 입자 농도가 압도적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10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 이 논문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 상대적으로 다른 요리사본다, 다른 음식, 다른 뭐 한식, 뭐 일식 이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전수조사 결과도 없으니까 대책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럼 뭐 수많은 분해 생성물 중에서 특히 또 유독한 게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게 이 아크롤레인이라는 겁니다. 식용유 같은 게 180도 넘는 데서 막 분해되면서 막 이것저것 날아가는 게 있는데 대표적 아크롤레인이 많이 노출되면 실제 폐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결과 명확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환기 관련된 대책들이 좀 어떻게든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법에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전혀 좀 보호를 못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사자분이거나 이 종사자분들의 어떤 지인이시라면 어떤 최대한 좀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요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아니면 후드라도 더 강하게 좀 튼다든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좀 조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화학 전문가로서 유해화학 물질 노출되는 빈도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분류한 것뿐이고요. 뭐 정신적 스트레스로 따지면 또 다른 직업군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러니까 화학 전문가로서 유해화학 물질 기준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관련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